안녕하세요. 충북 문화예술인들의 생생한 이야기 삼수다 LAP 여러분들의 큰 관심 속에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큰 관심이 있으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우리끼리는 큰 관심을 가지는 걸로 하고 충북 문화예술인들의 생생한 이야기 삼수다 LAP 일단 여기 모여있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일단 소개부터 하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쌤부터 할까요? 네, 조각가 민경준입니다. 예, 저는 글 쓰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정민입니다. 네, 저는 장구 치는 장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삼수다 LAP는 충북 문화예술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특히 예술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아마 채널 그런 뭐 수다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업이 뭔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일단 모여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이 뭔지 정민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업은요 아트 체인지업 사업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요. 충북문화재단에서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변화 그리고 전환점에 놓여 있는 예술가들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예술 활동을 온라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북 민미업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트 체인지업 온라인 사업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트 체인지업 온라인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네, 사업이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충북에서는 또 여러 어떤 그 기획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기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삼수다 LAP로 저희들이 이제 만난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LAP가 뭔지 각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약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영어네요. 일단 네, 첫 번째 네, L. 네. 네. 아, 약한데요. 네, L은 리터러처 문학의 이니셜을 따라서 L이고요. 제가 이른바 그 기획자에게 문학하는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무료 문학과. 네네. 네네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트도 포괄적으로 시각예술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아트 이니셜의 A자를 따서 A입니다. 네, 저는 그럼 마지막 P인데요. 퍼포먼스, 네, 공연 예술, 모든 연행 예술을 통괄해서 제가 담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예술 장르 말고는 크게 이렇게 그 뭐 인식이 깊지 않아서 그 많은 장르의 그 공연 예술을 제가 대표할 수 있을지라는 좀 두려움이 있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열심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 수다방 삼수다 LAP 이제 소개했으니까 각자 이제 장르를 좀 대표해서 모여셨다고는 하겠지만 어떤 예술에 좀 더 깊이 천착하고 계신지 그리고 요즘 고민이 좀 뭔지 그리고 뭐 되면 혹시 나는 어떤 전사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뭐 좀 재밌게 한번 자기소개를 조금 더 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네, 일단 섭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각가이긴 한데 한 20여 년을 사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 예술 활동은 저 멀리에 있었고 최근 한 10년 가까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첫째는 창작 활동에 대한 불투명성, 두 번째는 이것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예술 행정과 예술 경영과 예술 경제가 맞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사업 주체인 그다음 예술활동의 그 기본 주체인 민예총이라는 큰 조직 속에서 거기에 또 민미업이라는 시각예술 조직 속에서 활동도 하고 한 4년 정도 대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관장들 포함하고 기관 행정 그다음에 재단 행정가들하고도 많이 미팅을 하게 됐는데 그 일단락이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준비하는 와중에 창고에 빠져 있는 현재 상태고요. 앞으로도 그 고민이 좀 빨리 정리되는 대로 새로운 활동 내지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삶이요? 사람은 다 고비마다 새로운 큰 고비가 삶이니까. 있으니까 예. 개인 사업을 하다가 백수로 또 한 8년 지금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백수로 살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쫓겨나니까. 아, 와, 8년을 버티셨어요, 백수로? 네, 그렇게 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우리 그럼 정민 쌤도 좀 어떤 고민을 요즘 하고 계신지, 어떤 바탕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지. 20대부터 시 읽는 걸 좀 좋아했고요. 물론 다른 소설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좀 시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또 우연찮게 뭐 공부도 좀 했고 읽고 그 시에 대한 감상문 쓰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가끔 또 시를 내가 직접 쓰게 되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시와 함께 뭐 쭉 살아가고 있다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다고 뭐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뭐 다른 분야에도 나름대로 감상문 평론이라고 하기에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술이나 공연 이런 감상문들을 좀 확대해 보고 싶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는 오래 전부터 저는 좀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혼자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특히 올해는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책도 좀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봤는데 올해 노근리도 좀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4.3이라 이런 데 갔는데 우리 지역 우리 가까운 곳에 제가 살고 있는 그 가까운 곳들이 다 어떤 민간인들이 학살된 것이 많아서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요즘. 네. 갑자기 드는 궁금함인데요. 네. 초등학교 때 혹시 독서 감상문 같은 걸로 사고 좀 받으셨나요? 글쎄요 아마 받기는 했을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없는데. 네. 아니 저 갑자기 네. 방학 숙제를 네. 독후 감상문을 꼭 써오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은 그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역이었거든요. 책을 읽는 건 좋아했는데 꼭 이걸 내 생각을 쓰라네? 그냥 읽고 끝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좀 생각을 그때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독서 감상문 얘기하니까 네. 제가 학생들을 가끔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요즘 아무튼 최근까지 그 학생들을 보면 독서 감상문이 천편일률적으로 매뉴얼 비슷해요.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화가 막 나는 거죠. 그 선생들에 대한 화가 막 나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림 감상문으로 직업을 바꾸세요. 직업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이해가 돼요. 독서 감상문은 글을 통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감상문을 써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소지가 많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매뉴얼처럼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로는 자기소개서도 네. 결국은 사실은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자기소개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은 자소서 쓰는 법 어떻게 나의 사연을 부풀려야 좀 더 감동적으로 네. 이렇게 어디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주고 뭐 이런 것처럼의 독후 감상문도 저도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들었던 그 독후 감상문을 쓰라고 하는 그 폭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책 읽고 아 나 이거 정말 재미없어 왜 재미없어 아 일단 말이 안 돼. 일단 재미없어. 이래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독후 감상문을 쓰는 방법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책을 어떻게 만났으며 만나서 감동이 어떻게 찌르리 와서 그걸 또 나의 일상과 살짝하면 요거는 상 받는 법 뭐 이런 그렇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독후 감상문이 정말 일기 쓰는 것만큼이나 너무 싫었던 일이라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시 감상을 쓰는 걸 좋아하고 말씀하셔서 나랑 다른 영역에 사시는 분인가 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같은 영역입니다. 저도 축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살짝 얘기해 보니 네, 갑자기 자기 소개를 하다가 또 이제 살짝 30% 했는데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술가로 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아주 쌩쌩한 잡소리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이 채널에서 소개할 차례예요. 아 맞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아 이게 저도 천천히 하세요. 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많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시고. 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살아왔던 전사 어쨌든 예술 지금 제가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50이거든요. 이 살아왔던 걸 얘기를 하면 한 3박 4일 술을 먹어야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약식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저는 그 전통 풍물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통 저희 이제 이런 연행 예술 하시는 분들은 국악 쪽도 특히 그렇겠지만 보통은 조기 교육들 받으면서 시작을 하세요. 보통은 뭐 어찌 레슨 받고 뭐 네. 아니면 뭐 입시를 준비하면서 레슨을 받든 어쨌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접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 풍물을 딱 접하게 된 게 대학 들어와서거든요. 좀 늦은 편이에요. 늦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국악인들 사이에서도 늦은 편이었는데 그때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제가 90학번인데요. 그리고 뭐 92학번까지 한 그 세대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이후에 새로운 풍물의 부흥기에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네, 요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또 재밌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 대학 문화는 80년대, 70년대, 90년대 한 중반까지도 사실은 학생 운동과 뗄 수 없는 그 안에서 문화가 이제 깊어지고 그리고 뭐 담론들도 다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했던 것인데 9, 70년대 후반 학번들부터 사실은 대학 문화에서 그 예술 활동에서 탈춤 부흥 운동이라는 게 시작돼요. 그게 이제 최희환 선생님이라든지 아마 서울대 7, 8학번들쯤이었던 걸로 제가 이제 지금 언뜻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탈춤에서 가지고 있는 그 뭐 말뚝이라 과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노장 과장이라든지 사회 비판하는 것들 요것이야말로 우리 전통 예술에서 새롭게 우리가 그 미덕을 가져와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러면서 70년대 후반부터 그 서울에 있는 대학 중심들부터 탈반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탈반 그리고 뭐 연극반 그때는 보다는 양쪽 갈래로 따지면 연극반은 무대극을 했던 곳이면 탈반 같은 경우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뭐 풍물도 치는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풍물패가 생기기 시작해요. 풍물패가. 네, 그 전까지는 연극반이나 탈반으로 대표되던 대학 그 연행예술 동아리들이 풍물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풍물이 갖고 있는 아주 대중적인 면이 있어요. 누구나 그냥 북은 한번 칠 수 있고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탈춤보다 연극보다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90학번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2만하고 그랬었어요. 2만하고 경북대가 보통 한 2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대동제를 하는데 대동제 이제 첫날 대표적인 이벤트가 뭐였냐면 경대 안에 있는 풍물 치는 사람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근데 그게 제 기억에 92년도쯤이었을 텐데 다 나와라. 그래서 대운동장에 딱 모였는데 300명이 좀 안 되게 모였어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중앙에 풍물패가 있고 단대마다 단대 풍물패가 있고 과마다 과 동아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그 어떤 그 그룹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좀 기량적인 어떤 그 습득의 어떤 그 깊이 차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은 한 300명 정도 모여갖고 풍물 치면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한 300명이 딱 모이면 경대가 이제 문이 4개가 있거든요. 정문, 북문, 후문, 쪽문 이렇게 해서 쪽문은 버리고 문 3개를 해가지고 100명씩 팀을 나눠갖고 이렇게 경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대운동장으로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그 시기 때쯤 상세를 하고 있는 그 멤버들은 누가 올해 전체 상세를 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 좀 약간 알력이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 상세를 하면 내가 인정받았다 내가 짱 먹었다 뭐 이런 그런 뭐 그런 정도 문화가 있었는데 참 얘기를 하니까 좀 막 옛날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저희 그때 대동제만 해도 하면 저희는 도로를 좀 막았었거든요. 경찰하고 해서. 그래서 뭐 동네 주민들 저희 뭐 식당 아줌마들 다 나오셔서 같이 음료수도 주고 같이 마시고 그랬던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풍물이 뭔지도 모르고 자라다가 학교를 이렇게 다 걷고 있는데 이 뭔가 소름이 쫙쫙 돋으면서 저게 있는 곳이 무엇인가? 난 저걸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 수업을 째고 막 소리를 따라갔는데 이제 우리 학교 그 야외 공연장에서 그때만 해도 탈반 선배들이 밀양 오북춤을 추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없이 북만으로 하는데 그 이게 쫙쫙 오는 그 진동에 이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처음 이제 풍물을 만나서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 20살 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던 가출도 하고 뭐 남들은 그건 출가라고 하던데 하여튼 풍물을 너무너무 말리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때만 해도 학생운동과 직접적 연관들이 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대구에서 24년을 살고 그 뒤로 청주 CR이라는 곳에서 활동하려고 이렇게 그 근거지로 옮겨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이술 저는 지금도 이제 하고 있지만 참 활동하면서 지금 저희 장르에서 조금 어려운 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는 정말로 좀 기능적으로 계속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또 게을리하면 금방 무너져요. 몸도 그렇고. 문학은 전통을 하려면 언어를 새로 배워야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현대문학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와, 그러니까 한자도 한자지만 한 문을 알아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아주 새롭게 배워야 되는. 그래서 좀 전통 번역본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전통과는 조금 그런 갭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연 네. 그런 전통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연결되는 게 조금 쉽지 않나 싶네요. 근데 선생님 그 뭐 이게 문학도 우리나라 문학, 중세 문학 이러면 따로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렇죠. 고전문학 또 고전문학에서도 뭐 한문학 하시는 분도 따로 계시고 이렇게 하죠. 네,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사학이나 평론이나 이렇게 고증학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창작 영역에서는 그게 또 구분이 되나요? 창작 그러니까 한시를 지금은 거의 안 짓지만 한시를 짓는 분들이 이제 아무튼 그분들은 그런 한문을 배웠던 분들이시겠죠. 지금은 거의 끊겼다고 좀 볼 수 있죠. 지금도 한시를 창작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한두 분은 그 생각 못했는데 됐어요. 그렇구나. 네. 이제 연세가 참 많으시죠. 지금 뭐 제 나이 또래 아래로는 제가 아직은 못 봤고, 네. 근데 한문학 하신 분들은 조금 진 분들이 계시죠. 아마 그게 그 그림에서 보면 이제 도구의 영역에 지배를 받는 느낌. 그렇죠. 문자의 영역이나 특히 이제 중국의 사성의 영향을 받은 그렇죠. 흔적이고 그 시각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큰 갈등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림에서 가장 큰 갈등이 이제 유화수채화하듯이 동양화 녹화 나눌 때 이제 재료로 나누느냐 뭘로 나누느냐 이제 미술계에서 멘붕이죠. 사실은 동양화 물감을 썼을 때 이게 서양화냐 동양화냐 유화를 쓰면 서양화냐라는 등치가 가능하냐 학술적으로 불가능하거든. 그리고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런 어떤 맹점을 갖고 있는데 근대 교육이 갖고 있는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제 예술 순수 창작 영역이 갖고 있는 그 멘붕이죠. 학술적으로 우리가 토대로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하고 외세의 지배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학문적으로도 카피를 근간으로 교육했던 사람들, 자기 필터링 없이, 자기 성장 없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강요받듯이 내지는 그냥 대물림 받듯이 교육을 받았던 예술계 현장 민낯을 우리는 지금도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네.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몇 해 전부터 갖고 있는 어떤 모토가 제가 예술가로 지금 살면서
그러니까 이 생활이 균형이 산발이가 딱 맞아야지만 제가 잘 이렇게 예술을 영역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데 그 산발이가 이제 무엇이냐면 일단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고 그러니까 뭐 어떤 물리적으로 선생님을 찾아뵙는 것도 있겠지만 나 스스로 계속 갈고 닦고 그다음은 가르치고 이건 내가 고민하고 터득했던 부분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건 단순히 어떤 그 생계 문제가 아닌 가르치고 전달하고 세 번째는 공연하고 그래서 공연하고. 나의 행위로 사람들과 만나지는 현장에서 만나지는 요 세 가지가 물론 뭐 3시간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제 안에서 좀 균형이 맞아져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걸 내 고민점을 직접적으로 사람들하고 피드백하면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공연 현장에서 사람들과 내 몸짓으로 나눌 수 있는 요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 좀 지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도 예술가의 영역에서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더 있지 않아요? 뭐 마시고 네, 네, 그거는 관로를 쳐서 네, 아마 모든 걸 공통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서서히 우리 LAP에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좀 여기 얘기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뭐 3000% 몇 번 샜다가 오면서 각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인지 각자 자기 소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정말 좀 나눴으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나라가 두 가지인 거죠. 일단 코로나19의 상황 이전과 이후의 문제, 삶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한국 전쟁 70년이라는 거, 전쟁의 문제. 그래서 그 두 가지 올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어떻게 해서 충북 민족예술제 예술감독을 했는데 작년부터 생각해 온 게 과연 평화가 뭘까 이런 것들. 그래서 거의 한 1년을 전쟁, 뭐 평화, 뭐 이런 언어를 예술가들 또 예술로 어떻게 풀어볼까를 좀 고민했던 시간이어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게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누구나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니까. 예. 저는 그 미술인들이든 예술인들이든 우리 충북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 비영리 사업화돼서 이제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 속에 움직이는 아니면 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 여력을 신장시키는 예술 지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예술 경영, 경제, 행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그동안 그 민미협 대표도 한 4년 하고 미애총회 또 여러 가지 각종 회의나 뭐 이렇게 토론 자리나 이런 데 나가고 기관장이나 아니면 사회적 토론, 공론화된 토론장에서 게스트로 아니면 플로어에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느낀 점이 있는데 한 8년 정도 지켜보니까 이 새로운 고민을 빠질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애총 회원들, 특히 이제 민미협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요 LAP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민미협을 떠나서 미애총을 떠나가지고 좀 더 확장되는 영상 SNS 매체, 유튜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국 상대로 송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고민들이 청정 영역에서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각 장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면서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아니면 그게 뭔가 조금 더 외져 있든 통상적인 개념이든 짚어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올해만 하고 있는 고민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예술가로서 생존하는 법, 생존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밥을 굶지 않으며
건강하게 계속 창작을 하며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특히 이제 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어떤 폭력적인 상황으로 다른 좀 자꾸 변해야 한다.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요구들을 막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한테는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이 제일 크게 느끼는 어떤 고민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서도 한번 또 실제로 우리 예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좀 날 것의 목소리로 그런 얘기들과 이건 단순히 그냥 투정 어린 방식으로 우리는 이만큼 고생하고 있으니 이걸 더 달라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다양한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술가들이 대우받고 처우가 어떻게 되며 그들의 어떤 단순히 뭐 월급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창작 활동을 보존받고 보장받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 그렇다면 뭐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삶의 방식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예술 조직 다양한 예술 조직, 예술가들의 모임인 예술 조직의 어떤 현재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을 해 나가야지만이 결국 예술 조직이 건강해야 예술가들이 좀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테니 뭐 그런 얘기들이 아마 이 자리에서 좀 만들어지겠죠. 얘기들을 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하게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건 그건 결국 충북 예술을 일단 토대로 얘기가 풀어지겠죠. 물론 충북 예술만이 아니라 충북 예술로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지점에서 예술가들의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시작은 충북 예술. 그렇죠. 네, 현재. 제가 뭐 다른 데 예술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다 네. 보면 뭐 그건 저도 네. 동감해요. 충북 예술, 특히 이제 충북 민예총 예술, 충북 민예총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뭐 네. 이런 생각. 네네. 또 작게는 충북 민미협이 건강해야 대한민국 시각예술 미술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자부심. 또 그런 것들이 조직 활동, 비영리 단체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네. 목표이기도 하니까 그런 결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민낯도 드러나고 또 장점도 또 지나간 단점들이 또 장점으로 다시 소급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각자 우리가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 서 있고 그런 얘기들과 앞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한 얘기들이 있으시면 우리 한 말씀씩 더 한번 보태볼까요? 혹시 다른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L, AP 이거 다 묶어 보면 사실은 충북미예총이 갖고 있는 고민이 그냥 총체적으로 녹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의 경제 활동을 통한 생활 활동을 어떻게 견인하면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것이냐라는 것. 그것을 잘 견인할 수 있도록 예술 지원 정책, 경제, 경영, 행정을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흐름이 갈 수 있도록 그거에 동반돼서 예술 활동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에너지를 더 보충받을 수 있도록 간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회에서 외면되고 있는 시대적 아픔, 특히 이제 제노사이드라든지 억울한 피해 내지는 폭력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것들을 이후에 창작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회의 어떤 치유 차원이든 아니면 사회의 고증 차원이든 아니면 사회를 어떻게 긍정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든 예술 활동으로 그것을 어떻게 견인할 것이냐 이런 그런 지점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있는 게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기반으로 했던 미예총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민중미술에 기반했던 민미협이 아니면 특히 이제 그 현장의 풍물이나 사회적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국악 공연의 한 장르 아니면 한 개개의 요소들이 뭉쳐있던 그 80년대의 움직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민예총 이것들이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진보적인 좀 더 민족과 통일과 평화와 이런 것들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기초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민 선생님은 슬그머니 그 책을 펼치시면서 뭘 찾으시는 것 같은데. 네. 시를 한 편. 선생님 그러면 요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이 네? 마지막에. 저 별로 그렇게 네, 저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아마 이 저희들의 이 수다방이 어떻게 소통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냥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저희의 어떤 대화를 들으면서 예술가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순히 이제 예술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얘기들, 특히 예술을 관점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고 선생님 한번 우리 정민 선생님이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엔딩으로 네 시를 엔딩으로 한 편 음악 읽어드리겠습니다.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음이라서. 웬인 충주에 사는 김경진 시인의 시인데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만 이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이런 태도로 아마 배경음으로 네. 깔아줄 겁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귀담다. 김경진. 진이야, 네가 이야기할 때 난 손바닥을 오른쪽 귀에 대고 들을 거야. 네가 잠시 말을 멈추고 웃으면 나도 마주보고 웃으면서 왼쪽 귀에도 손바닥을 댈래. 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난 왼쪽 귀를 열고 네가 이야기를 멈추면 다시 닫을 거야. 오늘은 네 이야기와 네 목소리를 차곡차곡 내 안에 담아두고 싶거든. 네, 여기까지. 같이. 저한테 하는 메시지 같아. 왜? 아닙니다, 왜 선생님. 갑자기 자기 반성?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훅 들어오시네. 나는 네. 그냥 좋은 시를 읽었을 뿐인데. 귀 담다. 네. 귀에 담다. 눈에 담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오늘 우리 충북문화예술인들의 생생한 이야기 삼수다 LAP 첫 번째 자리를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주제로 만나게 될지 다음에는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뭐 어떻게 하면서 끝낼까요? 에이, A 에이. P 다음에 안녕. 만나요.